포항시 중앙상가에 장외 경륜장 설치를 놓고 상가 활성화를 내건 상인들과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전임 의장과 후임 의장에 출마할 의원 간의 불화로 아직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노는 땅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이 포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포항은 대구 경북 1호가 될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2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까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반면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상가 활성화 대책이라며 유치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정문규 선수입니다. 경륜 경기를 스크린으로 보며 배팅을 하는 장외 경륜장. 포항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어 포항 YMCA와 기독교 교회 연합회 등 11개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행성 사업으로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사행성 오락장이 청소년들이 동선이 가장 많은 곳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중앙상가 상인들은 카지노나 경마와 달리 경륜은 사행성이 크지 않고 전국 20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9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장이 불가능하고 그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입니다. 경륜장 장외 발매소 설치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동의서와 포항시의 의견서를 받아 창원 경륜공단을 운영 중인 창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 장외 발매소를 방문한 포항시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해당 지역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유치에 긍정적인 반면 1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지난 5월 말 사업 계획서와 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포항시도 50여일이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걸 시의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장외 경륜장 찬반에 따른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방의회가 이달부터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영덕군의회는 여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임 의장과 후임 의장의 출마할 의원 간의 불화 때문인데 의회를 사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22개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 영덕군의회는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분의 핵심 인물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강석 의원과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하병두 의원. 이강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병두 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낙점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하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고 하 의원은 의원들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며 의원 다수결에만 승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강석 의장이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마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군의원들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서 뭘 조율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 와중에 이른바 의장 나눠먹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영덕군의회도 전반기에 이강석 의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박기조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약속하는 등 의장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무슨 의원의 자질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저 기분대로 할 바에야 저 집에 가가지고 가정해도 못 그래.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밀약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논란에 거론된 지역 국회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군의원들이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이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소년 축구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이 규제 특례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데 영덕군은 2020년까지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 148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고의 유소년 축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덕은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 감독을 비롯해 박태하 감독과 김진규, 손준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축구의 고장입니다. 경북 북부에서 가장 험한 산악지대죠. 봉화와 울진을 잇는 국도건설공사가 무려 8년째 진행 중인데요. 마침내 전체 구간의 절반 정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분 개통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산을 넘자 교량이 나오고 계곡을 지나자 터널이 이어집니다. 백두대간 줄기를 가로질러 곧게 뻗은 도로는 봉화와 울진을 연결하는 36번 국도입니다. 길이가 불과 40km지만 공사는 8년째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먼저 완공된 절반 정도 구간이 오는 수요일에 개통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주에서 부령계곡까지 1시간 20분 거리가 이제는 40분도 안 걸리게 됐습니다. 터널 입출구부에 염수 분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눈이 오거나 결빙 시 자동 분사가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7번 국도까지 나머지 20km 구간은 아직도 3년을 더 공사해야 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지만 터널과 교량이 60개에 달해 웬만한 4차선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사고로 4명의 인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봉화와 강원도 태백 간 국도 공사는 현재 73%의 공정률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내후년 2월 이전까지는 개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울릉도 노선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 2% 증가한 772만 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울릉도 이용객이 20%나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11%, 거문도 8%, 홍도가 6%의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는데 신규 항로 취향이나 운항 선박 증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비어있는 땅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등 전국 8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주민 행복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텃밭. 토마토와 상추, 파 등 각종 채소와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로 가득 찬 공터였지만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텃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아파트와 우리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와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텃밭이나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자치단체 예산 등 35억 원이 지원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항과 김천 등 전국 8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20억 연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전국으로 좀 확산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포항시 두호동 정원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도비 2억 원이 투입돼 2만 제곱미터의 비어있는 땅에 추진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어떤 물기를 불러오는 그런 정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마을 단체와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관리해가는 각박한 도심 속을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주민들에게
인근 텃밭은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소통 창구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지역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경북은 불친절이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과 음식의 맛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위생불량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후포 울릉 여객선 취항이 계약 위반이라며 대저해운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하고속해운이 지난 4월 포항 울릉 노선 영업권을 매각한 뒤 경쟁 노선인 후포에 증편 운항하는 것은 영업 확장 행위로 상법상 업권 경쟁 금지에 해당한다며 대저해운이 제기한 시간 변경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기각했습니다. 대하 측은 포항 노선을 매각한 대하고속해운과 후포 노선을 운항하는 JH페리는 별도의 회사라는 입장이고 대저해운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 상장사 6곳 중 5곳이 올 상반기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포스코 대우 주가는 지난해 말에 비해 52.9%나 급등했고 포스코는 21%, 포스코 강파는 33.5%가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상장사의 주가가 오른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철강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시는 3대 문화권 관광 기반 사업으로 추진한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을 오는 28일부터 부분 개장합니다. 포항시 동해면 임공리 8만 2천여 제곱미터에 32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연호랑 새우녀 공원은 신라 마을과 이루할대, 쌍거북바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고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시관인 귀비고는 내년 11월 준공되며 공원과 연계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도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포항시는 부분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는 오늘 경주 보문 더 K호텔에서 정기총회에 이어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위원회와 모범회원을 시상했습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 봉사자 대회와 환경 정화 활동 등 올해 사업을 보고하고 천년고도 경주를 환경 친화적으로 갖고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는 지난 2008년 경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창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기온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내일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살에 눈이 부시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여름답게 자외선 지수는 높으니까요.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구를 비롯한 경북 내륙에는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가 19도, 독도 20도, 한낮에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은 내일 구름 많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조금 낮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로 주춤하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지난 15년 동안 폭염 사망자가 경북 지역이 5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팀이 한국방재학회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경북 다음으로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경남이 46명, 경기가 37명, 전남 34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염 발생 일수와 사망자와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적어 청송과 포항, 경주 등은 폭염 일수가 길었지만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남 고성과 전남 영암, 신안 등은 폭염 일수는 짧았지만 사망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100g당 2,300원으로 전달보다 22% 올랐습니다. 지난달 쇠고기 등심 가격은 100g당 9,380원으로 7% 올랐는데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은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배추 가격은 전달보다 25% 떨어지고 무와 양파 가격도 각각 22%와 11%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공인중개사 각각 1,2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하반기 주택가격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수도권은 54.4%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